자, 반갑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주식회사의 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는 제 5장 신주 발행 쪽으로 진행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주 발행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할 때 이제 주식의 발행은 두 가지가 있겠죠. 회사를 설립할 때의 발행과 그 다음에 회사가 진행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것을 신주의 발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신주를 발행한다라고 할 때 그 발행을 누가 하고 발행의 절차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회사가 주식을 최초로 발행한다라고 할 때는 발기인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또 주식을 새로이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권자본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있을 거겠죠. 그러면 발행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의 주식 발행은 이제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수권자본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신주의 발행, 우리는 설립에 있어서의 주식 발행이 아니라 회사가 유지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회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권자본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이사회가 신주 발행에 대한 발행 결정사항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길,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이제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죠.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려고 할 때는 정관에 규정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기관의 수권자본제도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그 회사가 최초로 발행할 때 발기인 전원총회, 전원의 동의 이것과는 조금 구별이 되는 사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서 이사회가 결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겠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관에서 신주 발행을 갖다가 주주총회에서 하겠다. 그죠?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정관으로 신주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액면가가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세를 높게 잡아 발행하는 거죠. 할증 발행이라고도 합니다. 그 할증 발행은 자본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액면가보다 낮은 발행,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할인 발행은 요건이 좀 있겠습니다만,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표현이고요. 자, 또한 정관에서 발행 예정 주식 총수가 발행할 회사에 발행할 예정의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게 됩니다. 여기서 요거를 예정 주식 총수를 넘어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을 좀 변경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교재는 이제 발행을 어떻게 하느냐, 발행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주에게 발행하는 거죠.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것. 그게 주주 평등의 원칙에 합당하는 것이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신주 발행은 좀 무효가 되겠죠. 신주 발행 무효의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주 배정이 원칙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주로서 신주가 발행되면 신주를 나에게 배정해라. 그건 추상적 주식 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주식 인수권 중에 그것은 추상적인 어떤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배정할 수도 있죠. 자, 제3자 배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배정한다 라고 할 때는 요건적인 측면이 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주주가 아닌 제3자니까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정관에 규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회사의 경영 목적입니다. 경영 목적에 합당할 때라는 조건 충족과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 모집도 가능합니다. 모집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모라고 합니다. 공모. 이 경우에 그냥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모집을 합니다. 이때는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연고 모집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제3자 배정은 이런 조건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자, 모집도 될 수 있는데 공모나 사모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발행 방법적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발행 방법에 로마자 2번에 그죠? 과연 그 주주에게 배정을 했다, 또 제3자에게 배정했다. 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요거의 구별 기준의 문제죠. 구별의 기준의 문제인데, 주주에게 배정했다, 제3자에게 신주를 부여했다. 자, 이런 어떤 실질적 개념적인 측면이 문제가 아니고, 주주에게 그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기회를 객관적으로 부여했느냐, 기회를 객관적으로 부여했느냐, 요게 주주 배정이냐 제3자 배정이냐의 기준점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배정했냐 이거보다는 기회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행가액이 나오는데, 주식 인수인이 회사의 각 일주당 납입하는 금액, 이것을 발행가액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행하는 가액을 발행가액은 그죠? 자, 주주가 한 주당 납입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1주당 납입 금액, 자, 이것을 발행가액 또는 이것을 우리가 발행가액이다 라고도 하지만, 또는 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됩니다. 여기 액면가, 액면 주식이라고, 무액면이 아니고 액면이라면 액면가가 되는 거예요. 액면가하고 발행가액이 일치하면 이건 이제 원칙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발행가액보다 높게 발행하는 거죠. 자, 높게 발행한다라고 한다면 할증 발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건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할인 발행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할인 발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 할인 발행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인 발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경우에 일정한 요건 충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순자산보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자본금 증가액이 더 커서
자본 충실 이념에 반한다라는 평가를 내리거든요. 이 할인 발행은. 그래서 할인 발행은 이런 요건이 충족됐을 때 할인 발행이 가능하고, 할인 발행의 발행 요건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할인 발행의 요건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회사가 성립을 했다.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지 할인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입니다.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 인가까지 필요하다. 인가사항이다. 자, 그리고 법령이, 그죠? 법원이 인가한 날로부터 1월입니다. 1월 1개월 내에 발행을 해야 됩니다. 1개월 내에 발행하면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된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사항이다. 자, 법원의 인가사항이다. 인가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할인 발행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건적 측면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이제 배정 기준일의 공고입니다. 주주에게 배정을 한다. 주주에게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평등하게 배정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배정할 거냐라는 배정 기준일을, 그죠? 요 날짜에 주주에게 배정한다라는 기준일을 공고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주주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날을 잡아서 그때의 주주 명부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할 건데, 그러면 이걸 그 기준이라고 할 건데, 그것을, 자, 그 기준일에 주식을 갖는 그 주주가 주식을 배정받는다라는 그 날을 2주 전에 기준일 2주 전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2주 전에 공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뭐 명의개설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신주 발행의 기획권을 박탈당할 수가 있잖아요. 꼭 그 기회 박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주 배정일 공고 2주 전 명의개설을 못 해가지고 신주 배정, 아무래도 신주를 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장이 돼 있다면은 상장 금액이 뭐 10만 원이면 한 7만 원, 좀 한 70%이 정도로 신주를 발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지만 시세보다 낮게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의 의미는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우에 2주 전에 공모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명의개설을 못했다, 명의개설을 못한 주식이다, 그러면 이거를 실기주라고 합니다. 실기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실기주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명의개설을 놓쳐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그러한 주, 그죠? 이것을 기회를 상실했다. 이걸 실기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이 공고가 2주에 미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신주 발행 무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 무효의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배정 기준일이 도래했습니다. 배정 기준일이 도래했는데, 배정 기준일이 지나서 신주 인수권자로 확정이 된 겁니다. 신주 인수권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 권리로 확정이 된 거죠. 구체적 신주인수권 이렇게 표현하고요.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별도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건데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추상적 신주인수권,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차이와 실기주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주를 발행한다라고 할 때 배정 기준일이 도래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 배정 기준일, 신주 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신주 배정을 할 때 신주 배정일이라고 하면 신주를 배정한다라고 하는 배정에 있어서 기준일이 이제 기준을 공고했잖아요. 기준을 공고했는데 그 기준일이 도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주주명부에 명의결서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신주인수권자로서 이제 확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그 신주인수권은 이러한 주식과 분리 양도에서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데 배정 기준일이 도래해서 구체적인 신주 인수권이 구체화가 되었다. 이걸 양도하기 있어서는 신주 인수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입니다. 증서가 필요하다. 신주 인수권 증서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교부하고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추상적 신주인수권 그 자체는 양도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것은 양도가 가능한데 그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의 최고죠. 신주인수권이 구체화가 됐는데 청약을 안 하면, 청약과 승낙이 필요한 거니까 청약을 안 하면 청약 좀 해주세요라고 독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청약의 최고라고 하는 거죠. 자, 신주인수권자에게 일정한 기일은 청약기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일, 청약기일까지 주식 인수에 청약을 하세요. 자, 청약을 안 하면,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신주인수권 기회가 박탈되겠죠. 자, 그것을 신주인수권 기회가 실권된다라는 예고 후 청약, 그죠? 청약의 최고라고 표현합니다. 실권 예고부 청약의 최고라고 하는 것은 청약 기일까지 청약을 하면 이러한 신주인수권이 사라질 거라는 그러한 최고입니다. 자, 이 청약 기일은 2주 전까지 한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청약까지 가능하니까 신주 인수권 증서가 발행이 되겠죠. 발행이 될 겁니다. 자, 발행이 되면 이러한 신주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증서가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발행되고, 자, 우리 이 사채권자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채권자가 신주를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사채와 상환해서 그런 어떤 증권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신주인수권 증서라고 하고요. 자,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을 때 그러면 자, 이 신주인수권 증서에 의하여 주식에 청약을 하게 됩니다. 주식의 청약은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다면 주식의 청약은 이 신주인수권 증서로 청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을 때, 자, 이 신주인수권 증서에서 주식을 청약을 하는데, 그죠? 자, 양도도 이 증서의 교부에 양도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있을 때에도 자, 뭐 주식 청약서에 의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에 청약이 있을 때 다시 별도로 신주인수권 증서에 청약이 있다면 신주인수권 증서의 청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주식의 청약서보다. 자, 그런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주인수권 증서는 청약기일에 이전에 발행되어 그때부터 청약기일까지 사용되는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발행은 그죠? 청약기일에 자, 2주 전에 발행이 되고요. 그죠? 자, 언제까지 증서의 효력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요 청약기일의 종료일이 되겠죠. 청약기일 종료일까지 자, 유가증권으로서 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다만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어야만 그러한 신주인수권 권리가 확정될 것이냐. 만약에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이 되어야만 자, 이제 신주인수권자로서 권리자로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설권, 권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권 증권이다라고 할 텐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 청약기일에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기일이 도래했다. 그죠? 자, 청약기일이 도래해서 신주 배정 기준이 경과한 때, 신주 배정일이 경과한 때, 도래한 때 신주인수권,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확정되는 것이지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야만 그 권리가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권증권은 아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설권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이 발행되어야 신주인수권자로서 권리가 확정된다는 표현은 틀린다라는 얘기죠. 뭐 신주인수권 증서의 선의 취득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시채고 뭐 이런 어떤 필요는 공시채고는 3개월 이상이니까 이건 관계가 없어. 그죠? 선의 취득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교재는 3번의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도도 가능합니다. 자,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종이로 발행하는 이런 것들의 번잡성이 사라지겠죠. 자, 드디어 이제 신주의 청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주의 청약인데 이 청약은 주식 청약서입니다. 주식 청약서로 청약을 하지만 그죠? 자, 그러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고 신주인수권 증서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증서에 의하여 청약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청약이 주식 청약에 우선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자, 교재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에 청약이 있을 때는 여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도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청약의 하자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청약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그죠? 통정의 표시, 자, 착오가 있고요. 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사기와 강박이 있다. 그러니까 요 신주의 청약에 자, 법률적인 농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의와 다른 표시, 법률적인 농담이고요. 자, 통모에서 허위 표시, 착오, 하자, 사기와 강박을 하자가 있다. 이걸 이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하자와 요 하자는 조금 용어는 동일한데요. 자, 그럼 요거는 사기와 강박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법의 논리죠. 민법에 107, 108, 109, 110의 논리인데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적용은 됩니다. 적용은 되는데 이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이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거든요. 예무효입니다. 예무효. 원칙은 예무효. 요 무효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청약에 비진이 표시가 있을 때에도 항상 유효입니다. 항상 유효입니다. 자,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하자를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다툴 수 있다. 그러나 비진이 표시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이때도 유효입니다. 유효로 갑니다. 유효. 청약의 하자 표시에 비진이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비진이 표시에 관한 하자를 주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 통정이나 차고 사기강박 이렇게 하자 민법에 따라서 다툴 수 있다 할지라도 자, 그러나 자, 두 가지입니다. 신주 발행의 변경 등기입니다. 신주 발행의 변경 등기가 있은 후 1년이 경과됩니다. 1년 경과. 1년 후. 그죠? 자,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 행사, 주주의 권리의 행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자가 보완돼 버립니다. 하자가 차단돼 버립니다. 보완돼 버려요. 더 이상 이 하자를 다툴 수 없어요. 신주 발행 변경 등기 후 1년. 자, 주주권을 행사한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청약 혜택 효과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청약 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하였다. 자, 청약 기일까지 청약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청약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권리가 사라지죠. 이것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실권주. 실기주는 명의에서 안 한 거죠. 실권주는 청약을 안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권리는 당연 이 권리가 사라지고요. 당연히 사라지고요. 자, 미발행 주식으로 유보가 되든지, 그죠? 이사의 계좌로 재모집을 하든지, 미발행 주식으로 유보되면 또 어차피 이사회가 수권자본제도에 의하여 자, 발행하겠죠? 아니면 재모집도 가능하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측면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주 발행의 논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더 나머지 신주 발행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